집을 둘러싼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죠. 정부도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게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아서 전세 법률 때인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성민 기자. 전세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인 7,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이 금액의 15%인 1,125만 원은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임대인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으로 남아나서 세입자 A씨 등은 각자라는 2021년 11월 충북 청주시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3억 1,2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700만.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선순위 건물의 근저당과 다른 호실의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 합계가 토탈 3억에서 토탈 6억이 넘어가요. 그죠? 이 상태에서 계약을 상승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알렸지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다면서 2억 500만 원 외에 별도 권리관계나 세금 체납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2주 만에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 A씨 등은 선순위 권리관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해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와 협회 등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선순위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큰데 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BS 뉴스 진성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원룸인데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이 뭡니까 15% 책임인 경우 이 경우 근저당만 설명한 겁니다. 다른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은 거예요. 중개사한테. 근데 중개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른 집이 얼마인지? 몰라. 왜? 주인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관련 서류도 없고 주인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자, 근데 법원에서는 그 말은 그러면 주인이 안 알려줘서 알 수가 없다라고 고지를 해야 된대요. 그 고지를 해야 중개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고지까지도 안 했어요. 다른 집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대출 얼마 있고 보증금 7천인데 들어온다.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의 보증금 얼마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다가구죠. 원룸이죠. 그러면 다른 집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로 받아갑니까? 다른 집 최우선 면제 받아가면은 내보다 빨리 받아가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띄죠. 그죠? 순위가 더 밀려버리죠. 그래서 그 권리관계, 내보다 빠른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 책임을 문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개별 원룸 같은 경우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다른 집에 얼마 있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 책임도 중개사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중개사가 또 책임 다 원룸을 중개할 때 뭐라 중개하느냐? 다른 집은 보니까 얼마 있는지 주인이 안 알려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중개하면 중개사 책임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판례 때문에 오히려 중개사분들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더 중개가 여러분들 더 어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더 많이 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사는 분들은 판례나 이런 걸 알고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대비를 다 해놓을 거고 아마 중개사 계약서에도 다 적어놓고 타이핑해 놓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집에는 권리관계를 알 수가 없다. 중개 그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 어디 이거 들었죠? 설명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가 이제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자꾸 보고 이 판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중개사가 잘못되면 15% 책임지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보시고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지 내가 당하지 않지. 그냥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중개사 15% 책임 물면 그 중개사한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더더욱 더 어려졌어요. 중개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판례를 보시고 분석할 수 있고 이거를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판례 뒤집는 거. 자, 아까도 했듯이 보증금이란다. 실거주 의무도 집주인이 지금 대법원 가서 파기가 됐지만 아직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살려고 했던 거를 입증 자료를 더 많이 내면 누가 봐도 그래 살려고 했었구나 라고 입증이 되면 다시 이길 수도 있어요.
이신가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이기려면은 얼마나 더 입증을 해야 되느냐.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물건에 낙찰받고 뛰어들죠. 그러면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아까 제점에 명도 소송할 때 내용 증명 2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즉 합의가 되고 있다 안 됐다? 안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증거를 제가 만들어 가서 소송에 첨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